자, 1번부터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 1번은 틀렸죠. 요건 이제 뭐였냐면 작용의 변경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리의 변동에서 나왔던 건데 작용의 변경이라는 건 이제 뭐 힘이 강화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든 게 지금 나온 것처럼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 그리고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는 것, 이런 것을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했죠. 내용의 변경은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질적 변경하고 양적 변경이 있었어요. 양적 변경은 뭐 제한 물권의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질적 변경은 비금전 채권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전 채권으로 변하는 것.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게 내용의 변경이죠. 뭐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 그냥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1회차 때 거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보시는 거고요. 2번 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있을 수 없다. 2번은 맞죠. 2번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법률행위는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 된다라고 했던 거죠. 3번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3번 틀렸죠, 그죠?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셔야지. 제가 엄청 열광했었는데, 그죠? 갑이 을한테 청약을 하고요. 청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합니다. 갑이 내 부동산 1억에 판다, 을이 좋다라고 해서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이제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죠. 그럼 계약이 성립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몇 번 봤었는데, 그럼 여기서 법률 행위는 당연히 뭐가 법률 행위냐면 요 계약이죠. 계약이 법률 행위고 이 청약과 승낙은 물론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지만 얘네는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법률 사실이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사실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청약만을 하면 법률 효과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청약만 가지고는 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요건을 갖춰야 되니까 승낙만 했다고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 둘이 합쳐져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법률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하려면 청약과 승낙은 의사표시로서 법률 사실에 해당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4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이 최고였음에도 본인의 확답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추인 거절의 효과는 당사자 의사에 근거한다. 4번 틀렸죠. 그러니까 요건 지금 최고 같은 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준법률행위라고 했어요.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 그래서 우리 민법 131조에서 거절의 효과가 생긴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거절이 되는 것이지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것은 권리가 변동되는 건 결국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의사표시에 의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 총칙에서 이제 준법률행위라고 불렀고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통지는 각종 끝에 뭐가 들어가는 거라고 했냐면 최고.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승인. 그렇죠? 그래서 뭐 의최거, 관통승 이런 거 봤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5번. 교환, 임대차, 주택 분양 계약, 저당권 설정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 5번 뭐가 틀렸어요? 저당권 설정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니라 처분 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 행위를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무 부담 행위, 즉 채권 행위와 처분 행위로 구별했는데 앞에 나오는 교환, 임대차, 주택 분양 계약 이것들은 채권 행위죠. 의무 부담 행위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지만 저당권 설정 행위나 또는 소유권 이전 행위 이런 건 처분 행위라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저당권 설정 행위고요. 얘는 처분 행위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처분권 없는 자가 행한 의무 부담 행위나 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6번 이것도 어디가 틀렸냐면 의무 부담 행위는 유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계약을 할 수는 있다고 했죠. 어차피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니까. 근데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하면 그건 무효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무부담 행위는 유효하다라는 점. 7번. 계약 성립 후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7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러니까 불능에 관한 문제였는데 우리가 불능을 구별할 때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구별했죠. 그럼 무효가 되는 건 뭐였냐면 원시적 불능이에요. 근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성립 후에 불능이 된 거니까 후발적 불능입니다.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했죠. 틀렸고 8번. 중개 보수의 제한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더라도 그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 8번. 틀렸죠. 그 약정은 무효. 물론 전부 무효는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라고 했죠. 초과 부분은 무효다. 그 다음에 9번. 법률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단독 행위를 창설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단독행위 법정주의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단독행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럼 상대방에게 불리한 단독행위를 자기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둬야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비교되는 건 계약이죠. 계약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럼 계약은 법정주의예요, 자유가 원칙이에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근데 단독행위는 법이 정할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얘기고. 그래서 9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10번.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됨이 원칙이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소위 동기의 불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불법이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냐 유효냐라고 물으면 유효해요. 유효한 게 원칙이고, 근데 언제 무효가 된다고 했냐면 그 불법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그러면 10번 지문은 O의 X예요. 틀렸죠. 무효가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유효하고 다만 불법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지면 그때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10번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조그만 박스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을은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지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 갑이 그 부동산을 적극 가담한 병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11번부터 13번까지는 이제 뭐에 관한 거냐면 부동산의 이중매매예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설문에 의한 이 내용은 이중매매가 무효예요, 유효해요? 어떤 말이 들어가 있어요? 적극가담, 그죠? 적극가담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중매매는 원칙은 유효한데 지금처럼 가담했다, 권유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반사회적 무효가 되죠. 자, 11번.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11번 맞죠. 조심하실 점은 직접 말소를 구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위해야 한다고 했고. 12번. 을은 갑과 병의 매매가 자신의 채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중매매에서는 뭐라고 꼬드겨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했고. 13번. 병이 적극 가담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였고 정이 그 사실에 대하여 선이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죠. 반사회적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보호될 수 없습니다. 역시 틀렸고. 그래서 부동산 이중매매는 뭐 사례 문제로 자주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급여가 민법 제746조의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자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번은 맞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그게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무효면 바로 뭐가 적용된다고 했냐면 불법 원인급여.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